그녀는 당신의 말에 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애써 무언가를 연기하지 않을 때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의 존재감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매력의 핵심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착각하죠. 당신의 직업, 당신의 외모, 당신이 애써 쥐어짜내는 그 자신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흔드는 것들은 사실 그녀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녀는 그걸 그저 느낄 뿐이죠.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당신은 소개팅에 나가서 젠틀하게 행동하고 당신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는 정답에 맞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희미해져만 가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곱씹어 봅니다. 대체 뭘 놓친 거지? 왜 별 노력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런 놈들한테 여자들이 다 넘어가는 걸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매력적인 남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다르게 살아갈 뿐입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말이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은 그들의 존재감, 그들의 에너지,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죠. 여자들은 이 모든 것을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감지하고 도저히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싸구려 기술이나 픽업 아티스트들이 말하는 가짜 알파메일, 자신감을 가르쳐주지 않을 겁니다. 이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여자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얄팍한 연애 조언에 신물이 났고 여자를 쫓아다니거나 연기하거나 그녀의 모든 행동을 과하게 분석할 필요 없이 여자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짜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습관들은 당신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방에 들어섭니다.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녀는 당신을 주목합니다. 이건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당신의 키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훨씬 더 조용하고 근원적인 무언가죠. 바로 당신의 존재감,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매력이란 재치 있는 첫마디나 자신감 넘치는 인사에서 시작된다고 믿죠.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그녀는 이미 당신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안전, 힘, 그리고 안정성의 신호를 찾아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화에서처럼 근육질의 남자가 여자를 지켜주는 그런 유치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잠재의식적이고 미묘한 차원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가장 먼저 감지하는 신호는 당신의 차나 당신의 연봉이나 당신의 팔 근육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당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식스팩이나 헬스장에서 찍은 셀카 사진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의 핵심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자기 관리 습관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식스팩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헬스장 사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당신이 매일 실천하는 자기 관리라는 습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52세 스티브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판교의 IT 기업에 다니는 그는 2년 전 이혼했죠. 그는 화려하지도 않고 식스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독할 정도로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매일 걸었으며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7시간의 숙면을 지키고 지저분하게 자란 수염을 항상 단정하게 다듬었으며 위스키 대신 물을 마셨죠. 그러다 그는 인간 행동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눈을 가진 47세의 간호사 리사를 만납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스티브 씨는 사람을 참 견고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견고함. 스티브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갑자기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지도 않았죠. 그는 불안해하며 몸을 떨거나 과시하거나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안정적으로요.
그리고 그녀는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이 당신의 신체적 건강을 중심으로 매일의 습관을 쌓아 올릴 때 그 에너지는 당신의 걸음걸이, 당신의 호흡, 당신의 목소리 톤으로 번져나갑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입술보다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매력과 연결해 봅시다. 한 여성이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고 차분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이 공급된 의도적인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느끼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 건강해 보인 애가 아닙니다. 그 습관 뒤에 숨겨진 자기 절제력을 느끼는 거죠. 이런 남자는 관심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나 절박함의 신호를 보내지도 않죠. 그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만의 리듬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희귀하죠. 그래서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돌보려고 노력하는 중인 남자조차도 여성에게는 그가 체계와 목적, 그리고 끈기를 가졌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신뢰를 쌓는 것이고 그녀의 뇌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잠을 존중하십시오. 충분히 물을 마시고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현재를 도피하는 사람처럼 먹지 말고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처럼 드십시오.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품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을 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그녀는 침묵 속에서도 그걸 느끼게 될 테니까요. 만약 당신이 이미 그 조용한 힘을 키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존재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보다 먼저 방에 들어섰으니 당신이 입을 열었을 때 당신의 몸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남자들이 억울하게 매력을 깎아먹는 포인트죠. 당신이 한 여성과 함께 있는 매 순간 당신은 의도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세, 당신의 호흡, 어깨에 들어간 힘,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방식 혹은 피하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그녀는 그 방송을 읽어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는 그 능력을 인지하지 못할 때조차도 말이죠.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당신은 완벽하게 정답인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목소리 톤, 이상적인 옷차림, 심지어 완벽한 타이밍까지 갖췄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당신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다면 당신이 한 그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건 교활해지거나 연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조절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안정되어 있을 때 당신이 깊고 편안하게 호흡하고 의도적으로 움직이며 부드럽게 시선을 유지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힘을 발산합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오, 저 남자 자신감 있어 보이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당신 옆에서 안전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며 말을 너무 빨리 하고 계속해서 무게중심을 옮기거나 손가락을 까딱거린다면 그녀는 이걸 사소한 버릇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 남자는 불안정하다, 어쩌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읽어냅니다. 당신은 그런 신호를 보내려던 게 아니었겠지만 이미 보내고 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태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등장합니다. 달달 외워야 하는 철학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철학 말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죠. 조화로운 마음은 몸에 우아함을 부여한다.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현실이죠.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고요할 때 그 고요함은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동물적인 수준의 정확성으로 이걸 감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알파 메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일치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불안하다면 의식적으로 호흡을 느리게 하세요.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며 중심을 잡으세요. 흩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말 그대로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걸 그녀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가 그냥 기분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감을 줄줄 흘리면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여성들이 여기에 끌리는 이유는 이게 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극도로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 신호를 내뿜으면서도 그걸 인지조차 못합니다. 그들은 압력솥처럼 걸어다니면서 억지로 자신감 있는 척하지만 그들의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간극, 그 괴리감이 매력을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호들이 일치할 때, 당신이 말하고 서고 숨쉬는 방식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녀는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의 존재감으로 그녀를 초대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 누구도 한 적 없는 그녀의 더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지게 될 테니까요. 만약 당신이 이 일치의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존재감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일치합니다. 자, 세 번째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질문을 그냥 예의상의 잡담이나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질문하는 방식, 그 질문의 깊이, 당신의 느긋한 속도, 그리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유지하는 그 고요한 침묵이 그 어떤 칭찬보다도 강력하게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냐고요? 여성은 정보에 자극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심에 자극받습니다. 진짜 백이 흔들림 없는 온전한 관심 말이죠. 이걸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44세의 제이슨은 포틀랜드에 사는 남성으로 최근 5번의 소개팅이 전부 좋은 분이신데 라는 애매한 거절로 끝났습니다. 6번째 데이트에서 그는 다른 전략을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흥미로운 남자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깊이 있게 관심을 갖는 남자가 되기로 한 거죠. 피상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고요하고 온전한 현재에 머무르면서요. 그의 데이트 상대는 41세의 미혼모이자 미술교사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즉시 알아차렸죠. 저녁 식사 도중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이슨 씨는 질문을 할 때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 정말로 궁금해하는 사람처럼 물어보네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질문을 던지고 중간에 끼어들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더 잘난 척하려는 시도 없이 온전히 경청할 때 그는 다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차분함은 그녀가 마음을 열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었고, 그의 침묵은 힘처럼 느껴졌으며 그의 관심은 그 자체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하지 마세요. 그녀의 세계를 느끼기 위해,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질문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대신 하시는 일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대신 수많은 곳 중에 왜 이곳을 당신의 보금자리로 선택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느끼한 픽업 라인이 아닙니다. 이건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당신이 견고하고 인내심 있는 에너지로 열었을 때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저 호기심 많은 게 아니라 온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집중은 그 자체로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 여성이 진정으로 경청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험은 지극히 드뭅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이죠. 한 남자가 판단 없이 서둘러 대답하려는 조급함 없이 그 공간을 만들어줄 때 그는 즉시 스스로를 차별화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하나의 목표물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런 수준의 현재성을 가르칩니다. 이건 수동적인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이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살아가지만 당신이 온몸으로 경청하며 그 순간에 자신을 고정시킬 때 그녀는 그 차이를 느낍니다. 제이슨은 100만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적게 하지만 더 깊이 물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각 질문 뒤에 침묵이 머무르도록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했죠. 그 침묵은 마리아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주었고 그 감정적인 개화 갈과가 바로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을 위한 연습 과제입니다. 대화의 속도를 늦추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시선을 유지하세요. 질문을 던진 후에는 가만히 있으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침묵이 숨쉬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은 대화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녀는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해하며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당신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이 그녀에게 안겨준 그 느낌 때문에 말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와의 대화에서 매력을 잃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죠. 하지만 진짜 끌림,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남자로 만드는 그 미묘한 긴장감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감정적 호기심에서 말이죠. 이게 바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설득하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희귀한 남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죠. 그는 그녀의 감정적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캐묻기 위해서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함께 느끼기 위해서요. 감정적 호기심은 물렁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녀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리하게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그 짧은 망설임,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묘하게 바뀌는 목소리 톤, 정말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순간을 당신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지나치는 대신 당신은 부드럽고 자신감 있고 조용하게 그 지점으로 다가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묻는 대신 그걸 겪을 때 당신 기분은 어땠어?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이 사실을 쫓는 게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희귀한 경험이고 그녀는 온몸으로 그걸 느낍니다. 이건 심리 상담이 아닙니다. 이건 극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깊이로 대화를 이끌고 있으며 그 깊이는 그녀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많이 드러낼수록 그녀는 당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더 깊이 연결되죠. 바로 이게 비밀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에게만 끌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영향력이란 상대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영혼은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당신이 그녀 스스로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만들 때 당신의 존재는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걸 놓칩니다. 그들은 아예 감정을 회피하며 안전하고 피상적인 대화에만 머무르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 호기심을 압박과 취조로 바꿔버리죠. 진정한 감정적 호기심은 그 중간에 존재합니다. 부드럽게 묻고 절대 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저 순수하게 이해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해하려는 그 순수한 욕구는 신뢰를 쌓고 신뢰는 연약함을 낳으며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진짜 긴장감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게 혹은 관계가 끝장나고 나서야 깨닫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바로 경계선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경계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녀를 밀어내는 차가운 벽을 떠올립니다.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절대 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경계선은 그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여자를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선을 그을 때 당신은 웬만한 남자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녀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당신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선택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들려드리죠. 52세의 민준 씨는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고 조심스럽게 다시 연애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는 곧 따뜻한 성격과 강한 에너지를 가진 47세의 지현 씨를 만났죠. 몇 번의 초기 데이트는 분명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설렘이 지나가자 익숙한 패턴이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오는 의미 없는 카톡, 약속 직전에 갑자기 친구 만나야 한다며 취소하는 일. 어떤 날은 세상 뜨거웠다가 어떤 날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태도. 민준 씨는 과거의 그 끔찍한 패턴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모든 걸 맞춰주던 소위 의뢰 연애를 하던 바로 그 패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는 차분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 정말 즐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계에서 일관성과 약속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방식이 지연 씨와 맞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면 저도 더는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녀가 반발하거나 잠수 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뜻밖의 존중과 그녀의 행동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준 씨는 그녀를 벌주기 위해 선을 그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선을 그었던 겁니다. 그 감정적인 명확함, 그게 바로 극도로 희귀하고 그래서 미치도록 매력적인 겁니다. 이게 왜 그녀에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남자가 명확한 경계선을 가질 때 여성은 즉시 한 가지를 느낍니다. 바로 안전함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안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감정적 안전감이죠. 그녀는 자신이 변덕스럽게 구는 대로 질질 끌려다닐 을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신경계를 관통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남자는 의지할 수 있다. 욕망과 구조 사이의 그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진짜 매력이 숨을 쉽니다. 여성들은 항상 시간이 남아도는 남자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이 의미 있는 남자, 인정에 목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이끌리는 남자를 쫓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은 바로 당신이 그것을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당신이 흔들림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건 매력적입니다.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거리를 둘 때 그건 신비롭습니다. 부족해서 매달리는 대신 애매한 신호들을 차분하게 지적할 때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죠.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신의 경계선이 오만한 자존심이 아닌 깊은 자기 존중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조용한 힘, 즉 압력이 아닌 중력으로 그녀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이건 어려운 남자인 척하는 밀당이 아닙니다. 흔들리기 어려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둘 중 하나의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즉시 굴복하거나 아니면 그녀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방어적으로 변해 그녀를 벌주려 하죠. 하지만 경계선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야. 원한다면 함께해도 좋아. 하지만 당신에게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이건 극도로 희귀하고 여성들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사실 여성들이 경계선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압박 속에서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한 본능적인 테스트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굴복하거나 싸움으로써 이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당신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지연 씨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그녀의 관심을 얻었죠. 그리고 만약 그녀가 떠났다고 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경계선을 가진 남자는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이 맞는 것을 존중할 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녀를 기꺼이 놓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그녀는 종종 달리기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성은 깊은 내면에서 자신이 갈망하는 남자가 그녀의 변덕이나 그 자신의 두려움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견고한 에너지, 그건 희귀하고 매력적이며 절대 연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세우기 위해 항상 당신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침묵, 그 멈춤, 그 의도적인 고요함의 짧은 순간이 그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 더 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당신이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니요 라고 말하려면 큰 대립이나 장황한 연설 혹은 방어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남성적인 자기 절제는 볼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필요로 하죠. 그 확신은 당신의 자세, 당신의 시선, 그리고 그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굳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는 그 태도 안에 살아 숨쉽니다. 그녀가 당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당신을 끌어당길 때조차 당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바로 그 모습에 깃들어 있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남자는 압박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구나. 당신이 그녀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에 의해 통제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녀가 당신을 시험할 때 늦게 나타나거나 선을 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과잉 반응하거나 과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말없이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남자, 그가 바로 조용한 권위를 발산하는 남자입니다. 이건 오만함이나 차가움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견고한 확실함이죠. 이건 갈등을 회피하는 소심한 침묵이 아니라 존재감 자체로 공간을 장악하는 그런 종류의 침묵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런 종류의 자제력을 중심으로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때로는 깊이 있는 남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닌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어적인 변명보다 당신의 고요한 침묵을 더 신뢰한다는 의미죠. 여성들은 직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망설일 때, 당신이 매달릴 때를 기가 막히게 감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드라마 없이, 흔들림 없이 조용히 물러설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 자신만 통제하면 돼. 그리고 그건 정말 희귀합니다. 이건 처벌로서의 침묵이 아닙니다. 힘으로서의 침묵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죠.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반응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상황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종류의 에너지는 상대를 도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어당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그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것은 신비로움, 힘, 그리고 은은하게 여운을 남기는 긴장감입니다. 기준에 대해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소란 피우지 않고 그것들을 몸소 보여주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혹은 어색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말을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자체로 존재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굳이 선언할 필요가 없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그저 매 순간 모든 선택, 모든 에너지로 그것을 살아내는 남자에게 끌리죠.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 종종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당신의 중심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고요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남자의 매력에 있어 거의 반칙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결핍감은 마치 라디오의 잡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신호를 방해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흐리게 만들며 당신을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순식간에 관계의 역학을 바꿔버리죠. 하지만 당신이 이미 충만하고 이미 온전한 상태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성들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녀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감정적인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그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죠. 45세의
금융 컨설턴트인 다니엘은 오스틴에서 열린 와인 시음회에서 42세의 미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했으며 남자들이 자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안다라는 상황에 익숙했죠.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따뜻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친절했지만 주파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웃었지만 대화가 자연스럽게 끝났을 때 그는 그녀 주변을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번호를 따내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만나서 반가웠다고 말하고는 자신의 친구 그룹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셸은 그날 저녁 내내 그를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삶, 자신의 목적, 자신의 내면의 평화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을 때 그의 에너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삶에 함께한다면 좋겠지만 나는 당신이 꼭 그래야만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성에게 아주 특별한 종류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필요는 무겁게 느껴지고 독립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나는 밀어내고 다른 하나는 끌어당기죠. 이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자율적인 남자가 극도로 희귀하고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몸소 살아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 안에 있다. 여성들은 이 말이 당신에게 진실일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당신의 기쁨, 방향성, 정체성이 그녀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을 때 그들은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당신에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녀를 덜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욕망이 자라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필요의 대상이 아닌 순수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성에게는 취할 듯이 매혹적인 경험입니다. 다니엘은 차가운 척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존감은 그녀의 관심으로 인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빈 공간을 가지고 걸어다니지 않았으니까요. 그 주말, 미셸이 먼저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났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더 끌렸습니다. 다니엘이 그녀를 쫓아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그 중력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게 나라는 사람이야.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미치도록 궁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8번째 습관입니다. 스스로와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남자의 눈에는 특유의 빛이 있습니다. 그의 행복이 누군가에게서 빌려온 것이거나 구걸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구축된 것이 아닐 때 나타나는 바로 그 눈빛 말입니다. 그 눈빛은 희귀하고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 그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무모하다는 의미의 위험이 아닙니다. 깊고 견고하며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위험하다는 거죠.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과를 통해, 여자를 통해, 타인의 인정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감지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그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그녀의 인정에 의존하는 남자는 그녀가 장기판의 졸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즐거움이 내재적일 때 당신이 습관과 내면 세계 그리고 자신만의 규율을 통해 그것을 갖고 왔을 때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기분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녀는 완전히 다른 것, 바로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압박이 아닌 공간이 되고 요구가 아닌 초대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깊이 파고듭니다. 세네카는 말했죠. 인간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고통받는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한 남자가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때, 그가 스스로의 즐거움을 창조하는 사고 습관과 의식을 구축할 때 그는 감정적으로 무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위험한 겁니다. 당신은 값싼 칭찬에 넘어가지 않고 그녀의 기분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며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그녀의 미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구명보트도 당신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 에너지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결핍감에서 비롯된 행동을 멈추고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그녀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그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원해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가장 애쓰는 남자들은 좀처럼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미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방에 들어서는 남자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시선을 사로잡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내면으로부터 당신의 평화를 구축하고 그것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제 즐거움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파트에서는 자신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자가 반응하는 한 가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9번째 습관입니다. 잠깐의 끌림을 만드는 남자는 많습니다. 그 끌림을 유지하는 남자는 그보다 적죠. 하지만 가장 희귀한 남자, 즉 의무감이나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자가 머무르게 만드는 감정적 중력을 가진 남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깊이가 무엇인지 아는 남자들이죠. 현실 세계에서 깊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51세의 민준 씨는 3년간의 이혼 생활을 정리하고 최근 한남동 친구의 집에서 열린 저녁 파티에서 48세의 서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서현 씨의 눈에 띈 것은 민준 씨의 유머 감각이나 완벽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서현 씨가 그의 지난 삶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피하지도 자랑하지도 그렇다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자신의 후회, 그로부터 얻은 성찰,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한 회복력에 대해서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감정적 깊이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표면 위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어쩌면 몇 번의 무용담 같은 연애 경험담을 늘어놓을 뿐이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한 여성이 자신의 감정적인 모서리, 즉 아픔, 성장,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통찰을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얄팍하고 쉽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닌 살아온 경험으로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녀는 그에게로 몸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이는 섹시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나 TMI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왔고 배웠으며 여전히 여기에 서 있다고 말하는 단단하고 사려 깊은 남성성 말입니다. 특히 30대 중반을 넘어 이혼, 상실, 배신, 그리고 재탄생과 같은 삶의 굴곡을 겪어본 여성들은 반짝이는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이 자신을 쓰디쓴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남자를 원하죠. 강인함과 부드러움, 통제력과 개방성 사이에 그 대조적인 모습이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날 밤 이후 서연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데 그가 주는 관심은 진짜처럼 느껴졌어. 그것이 바로 감정적 리더십이고 그것이 바로 깊이입니다. 이것은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존재감과 정직함에 관한 것입니다. 깊이는 당신이 의견 차이를 다루는 방식, 경계선을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일부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죠.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맞게 자신을 꾸며라. 깊이 있는 남자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통합되어 있죠.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일시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싸구려로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그것을 느낄 때 그녀는 머무릅니다.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깊이는 단순히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아 둡니다. 만약 당신이 한 여성이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이 그녀에게 준 느낌 때문에 당신을 다르게 쳐다보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녀가 당신을 갈망하게 만드는 가장 미묘하고 강력한 변화에 대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걸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존재할 때 그는 그녀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과 말 사이의 공백을 읽어냅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에 실린 미세한 변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그녀의 눈에 깃드는 그 반짝임을 알아채죠. 그리고 그는 끼어들어 해결하거나 섣불리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가 그 순간 온전히 경험되도록 허락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은 그녀가 당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키가 얼마인지, 당신이 얼마나 재치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당신의 에너지 안에서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만이 중요해지죠. 평온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기분 좋은 방식으로 약간의 균형을 잃은 듯한 느낌. 왜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느라,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느라, 그럴듯한 연기를 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대신 비추는 남자는 감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안에서 그녀는 존재했는지조차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그 에너지에 중독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인정을 갈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확장에 관한 것이죠. 그녀는 당신이 완벽해서 당신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좋아서 당신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다시 등장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영혼은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고요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맑을 때 당신은 다르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조용한 영향력, 느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려한 외모나 그럴싸한 말솜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가 절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을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쓴맛에 맞서기 위해 입어야 했던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녀가 당신이라는 맑은 거울 앞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녀는 며칠, 몇 주,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잔상은 얄팍한 칭찬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혁을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당신을 다른 남자들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에너지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녀가 자기 자신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감정적인 캔버스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 곁에서 자기 자신을 더 선명하게 볼수록 그녀는 그 버전의 자기 자신과 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쫓는 것이고 그녀가 머무르는 이유이며 평범한 관심이 깊은 무언가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방금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10가지 강력한 습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쉽게 잊히는 남자와 거부할 수 없는 남자를 가르는 정확한 경계선입니다. 이것들은 기술이나 멘트 혹은 연애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깊은 무언가, 즉 감정적 명료함, 단단한 남성성, 그리고 여성이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기억하게 되는 조용한 힘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존재감, 당신이 듣고 존재하는 방식을 바꿀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의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